결혼식 당일 사돈댁이 잔뜩 언짢은 얼굴로 식장을 돌아다니며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저를 찾아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사돈, 이게 뭐예요? 결혼식이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우리 서연이가 그동안 애써온 걸 생각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치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돈, 이미 얘기가 끝난 거 아니었나요? 민수랑 서연이 둘 다 이런 분위기를 원했다고요. 그 말을 듣더니 사돈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이 좋아서 소박한 결혼식이지. 다들 이렇게 허술하게 치르는 게 어디 있나요? 오늘 같은 날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느냐고요.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할 줄 아세요? 제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죠. 사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오늘이 중요한 건 애들이 마음을 맞춰 준비한 이 순간이에요. 하지만 사돈댁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박사돈, 그저 애들 뜻만 따르다간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사돈, 애들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애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모습대로 준비해 주는 게 부모로서 할 일이잖아요. 그때 식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사돈댁은 그제야 뾰로통한 얼굴로 말없이 돌아섰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인 박정자님이 사돈댁과 자식들 결혼식장에서 싸움이 났는데요. 이대로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결혼식 장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돈댁은 모두 깜짝 놀랄 만한 꿍꿍이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자입니다. 올해 63이 되었고 서울 외곽에서 꽤 큰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를 작은 빵집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단골도 생기고 가게 규모도 제법 커졌습니다. 이곳에서 새벽부터 나와 빵을 굽고 낮에는 손님을 맞으며 일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그래도 제 빵을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 덕에 하루하루 힘이 났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조금씩 은퇴를 준비하며 노년을 차분히 보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올해 결혼한 지 40해가 되어 가네요. 남편은 욕심 없고 따뜻한 성격이라 항상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제게 첫 빵집 문을 열어주고 이 큰 가게까지 함께 읽어준 사람도 바로 남편이죠. 요즘은 쉬려 하면서도 제가 바쁜 날이면 가게에 나와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 가게는 아들 민수에게 천천히 물려줄 생각입니다. 민수는 제 아들로 어릴 때부터 빵과 음식을 좋아해서 결국 파티쉐가 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제 가게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차근차근 자기 길을 밟아가는 성격이라 내심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민수가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요. 결혼 상대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민수가 그러기를 밝고 활발한 성격이라며 좋아하더군요. 서연이는 플로리스트로 직접 꽃집을 운영하며 자립적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어찌나 똑똑하고 예쁜지 민수가 서연이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참 좋다고 말하니 저도 기대가 되더군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이 어머님께서 자꾸 결혼식이나 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민수가 어렵게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서연이 어머님께서 큰 결혼식을 원하신다고요. 엄마,
결혼식 준비 때문에 서연이 어머님이 뵙고 싶어 하셔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라도 나누려 하시나? 예, 어머님께서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 언제든 괜찮으니까 시간만 알려줘. 민수의 얼굴이 어두운 걸 보니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조금 들었지만 어른끼리 대화 나누며 서로 잘 이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은미 씨와 만나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서연이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은미 씨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은 꽤 차분하고 상냥해 보이더군요. 대화가 잘 풀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은근히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산을 떠보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서연이 어머님이니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경제적 상황이나 자산이 괜찮은 것 같으니 미소를 띄우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식에 대해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민수 어머님 결혼식은 아무래도 성대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 딸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서요. 성대하게요. 민수도 사실 큰 결혼식보다 소박하게 하고 싶어 해요.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차분하게 예의를 갖춰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어머, 제 딸은 그보다 더 화려하게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수 씨가 아직 저희 집안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결혼식은 집안의 체면이 달린 일이라 생각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님, 이 결혼식은 제 아들과 서연이를 위한 날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편안하게 진행하길 바라서 제 생각에도 그게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부모가 기쁨을 누리는 건 맞지만 두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은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죠. 아유,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시네. 결혼식은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작은 일이라니 결혼식 준비는 두 사람을 위한 것인데 꼭 저희 뜻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니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불안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민수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 준비를 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저녁 늦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민수를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지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런데 민수가 곧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더군요. 엄마, 결혼식 준비 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준비하다가 뭐 어려운 점이라도 생긴 거야? 사실 서연이 어머님께서 그 이후에도 계속 큰 결혼식을 주장하시거든요. 호텔 예식에 고급스러운 장식까지 하자는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 그럼 서연이는 뭐라고 하디? 서연이도 중간에서 조금 난처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서도 어머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소박하고 편안하게 예식을 치르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자꾸 큰 규모로 준비하라고 하셔서 민수의 말에 순간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식은 두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 어째서 서연이 어머님은 그렇게 과하게 치르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라는 조언을 먼저 해주고 싶었지만 민수와 서연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민수야, 결혼식은 너와 서연이가 주인공이야. 그날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평생 기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결혼식을 하는 거지. 너희가 원하지 않는 식으로 준비하고
남의 눈치만 보고 결혼을 해봐야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도 서연이 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걸 보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결혼식을 두 사람의 뜻대로 진행하도록 조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눈을 신경 쓰느라 두 사람의 결혼식을 망칠 순 없는 일이잖아요. 민수야, 너와 서연이가 원하는 걸로 준비해. 서연이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너희 뜻이 제일 중요해. 서연이에게도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보렴. 결혼식은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책임지는 자리인 거야. 서로의 의견을 잘 맞춰가면서 너희 둘만의 결혼식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어른들은 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저 즐거운 추억일 뿐이야. 민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알겠어요, 엄마. 서연이랑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저희가 원하는 결혼식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엄마가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민수도 마음을 다잡은 것 같고 저도 안심이 되더군요. 민수와 서연이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는 결혼식이라면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자리가 될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민수가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서연이도 다행히 큰 규모로 진행하는 것보다 서로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며 민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민수와 서연이는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에서 예식을 치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와 서연이의 결혼식은 드디어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과 저는 일찌감치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미리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결혼식장이 보이자마자 준비된 장식들에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고른 소박하고 차분한 꽃 장식, 잔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조명들, 그리고 서연이만의 손길이 담긴 세세한 부분들까지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군요. 두 사람이 꿈꾸던 결혼식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니 예식장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무대 중앙에 서서 이리저리 지시를 하고 계셨죠. 시끌벅적한 소리에 둘러보니 이게 웬걸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온통 화려하게 뒤바뀌어 있지 않겠어요? 민수와 서연이가 애써 준비해 놓은 소박하고 단정한 장식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를 크고 요란한 꽃다발들과 무성한 화환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를 압도하는 듯한 눈부신 장식들이 예식장을 뒤덮고 있었죠. 깜짝 놀란 저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를 발견한 서연이 어머님이 환한 얼굴로 다가오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민수 어머님, 이 장식들 좀 보세요. 제가 오늘을 위해 깜짝 준비한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겨우 입을 열었죠. 서연이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들이 결혼식을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다 바꿔버리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 민수 어머님도 참. 너무 소박하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오늘같이 중요한 날엔 이 정도는 화려해야죠.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자리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야 시선을 확 끌지 않겠어요? 서연이 어머님은 여전히 태연한 모습으로 말하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연이 어머님이 결혼식에 자꾸만 개입하려 하시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결혼식 당일에 와서 이 정도로 바꾸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차분히 설명드리려 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터져 나오는 말을 간신히 눌러가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님, 결혼식은 민수와 서연이 두 사람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준비해 온 결혼식인데 이렇게 갑자기 어머님 뜻대로 바꾸시면 애들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연이 어머님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유, 민수 어머님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네요. 결혼식이란 건 둘만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뿐인데 화려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다 추억으로 남을 일인데 이렇게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작은 일에 예민하게 군다니요? 마음이 한없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의 의미와 두 아이의 바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무시되는 걸 보고 있으려니 더는 말문이 막혀서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뿐인 중요한 결혼식 날이 어째서 단지 화려함과 체면으로 치장되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예식이 단순히 남들 눈에 화려해 보이기 위해 두 사람의 마음이 무시당하는 게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그때 마침 결혼식장 입구로 들어서던 민수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무대의 화려한 장식을 둘러보다가 혼란스러워하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해놨던 거 아니었어? 민수야,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알고 너무 당황스러워. 서연이 어머님께서 더 화려하게 하겠다고 준비하신 거라네. 민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민수의 얼굴에 차오르는 씁쓸함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한 결혼식을 이렇게 바꿔버린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때 서연이가 조용히 예식장으로 들어와 무대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결혼식장이 이렇게 바뀐 거 알았어? 서연이는 민수와 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사이를 바라보며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더니 힘겹게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저랑 민수 씨가 준비한 대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서연이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서연아, 이건 엄마가 너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결혼식은 이왕이면 화려하고 근사하게 해야 기억에 오래 남는 거잖아. 소박하게만 하면 초라해 보이지 않겠어? 서연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연이 어머님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깐 눈길이 흔들리더니 결국 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민수도 안쓰러운 얼굴로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민수의 얼굴에도 실망과 착잡함이 어린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이 어머님이 장악한 결혼식장은 그렇게 두 아이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의 얼굴에서는 빛이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예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듯 보였습니다. 서연이 어머님의 강한 의견에 맞서기에는 이미 결혼식이 임박했고 이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두 사람도 체념한 듯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연이 어머님이 꾸며놓은 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식 내내 민수와 서연이는 가끔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억눌린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예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혼식은 한참 동안 축하와 웃음이 넘쳐 흘렀지만 저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두 사람의 표정을 보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민수와 서연이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두 사람의 얼굴엔 조금은 씁쓸한 미소가 번졌더군요. 결혼식이 준비했던 거랑은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민수는 조금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고 저는 아들의 말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조용히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아쉬움과 허탈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요즘 민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결혼할 때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두 아이가 평화롭게 잘 살아가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서연이와 자꾸 의견 충돌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사돈댁 생각이 두 사람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더 걱정입니다. 얼마 전 민수가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다 못해 자기 속마음을 꺼내 놓더군요. 얼굴에 한숨이 가득한 게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음을 알겠더군요. 엄마, 나 정말 서연이와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요즘 들어 내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시 민수 옆에 앉아 차분히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답지 않게 웬 걱정이 그렇게 많니? 요즘 일이 많이 힘들니?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일 때문만은 아니야. 엄마 사실은 서연이랑 새로 매장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서연이가 요즘은 계속 어머니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해. 내가 뭐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 의견을 우선하려는 걸 보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 점점 더 내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민수의 말에서 느껴지는 서운함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민수가 서연이와 의견이 잘 맞지 않아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서연이에게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히 말해본 적은 있니? 서연이도 너의 마음을 모른다면 이해해 주기 힘들 수 있잖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이야기하려고 노력해봤어, 엄마. 그런데 서연이는 계속 어머니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 우리도 어머니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내가 뭐라고 해도 결국엔 어머니 뜻이 맞다고 하니까 더는 말할 힘이 안 나. 민수의 말을 들으니 서연이 어머니가 자꾸만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사돈댁은 늘 서연이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바람을 거는 분이라 서연이도 엄마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모의 뜻에만 맞추다 보면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외부에 휘둘리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민수야,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알겠다. 하지만 서연이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야. 어머니 뜻을 따르려는 것도 아마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구나. 그러자 민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무슨 위치에 있는지조차 헷갈려. 나도 서연이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우리 둘의 결정이어야 할 일인데 점점 서연이와 나의 삶이 아니라 장모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민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지지를 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민수가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낀다면 두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결혼 생활은 둘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란다. 물론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너와 서연이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서연이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렴. 너도 서연이도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민수는 잠시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서연이랑 다 얘기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어. 그런데 서연이의 생각은 항상 어머니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맞춰져 있어. 나랑 서연이가 함께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보다는 어머니 뜻이 옳다고 믿는 것 같아.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민수가 점차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한쪽의 뜻이 자꾸만 앞서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의견은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서로 상처를 입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민수가 큰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지금은 서로가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지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서연이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너를 믿어준다면 어머니와의 갈등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거야. 무조건 어머니 뜻을 따른다고 맞추지 말고 너와 서연이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해. 민수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민수가 이 힘든 시기를 서연이와 함께 잘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이해해주는 과정이니 두 아이가 서로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로 함께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결혼 후 민수는 꿈꿔온 일을 이루기 위해 서연이와 함께 베이커리와 플라워숍을 결합한 복합 매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로 바쁘고 지쳤을 텐데도 결혼 후엔 더 큰 에너지로 힘을 쏟아가며 매장 기획과 설계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몸이 부쩍 무겁고 불편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생각보다 치료가 오래 걸릴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죠. 민수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속상해하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가게 맡아서 운영할게요. 그러니 엄마는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민수는 저를 위해 가게도 맡아 운영하고 병간호까지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수가 저 때문에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업을 잠시 접게 되었다는 생각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거의 매일 병원에 들러 제 병간호를 하며 가게 일을 챙기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이 병문안 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서연이와 함께 오시곤 하셨는데 그날은 혼자 오셨더군요. 반갑게 맞이할 틈도 없이 사돈은 굳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민수가 요즘 매장 계획을 접었다고 들었어요. 이대로 두셔도 괜찮겠어요? 민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갑자기 포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돈의 날카로운 말에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준 일인데 그걸 두고 무책임하다고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수도 고민 끝에 제 병간호를 위해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물론 힘든 선택이었겠지만 저 때문에 잠시 사업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때 사돈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제 말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이해는 해보겠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서연이가 결혼 후에도 많이 뒷받침해 주었고 민수도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중간에 포기한다니 솔직히 서연이의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해 보이네요. 결혼 생활은 결국 가정을 위해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사돈의 말은 마치 제가 민수에게 한참 손해되는 일을 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들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간을 쏟아부어 주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오히려 비난받아야 한다니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민수가 그 꿈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 건강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매장 개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게는 건강이 더 시급한 상황이에요. 민수는 그저 잠시 사업을 보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돈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연이 어머니로서예요. 민수가 아무리 좋은 아들인 건 알겠지만 서연이 남편으로서도 가정을 지켜야 할 입장이잖아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게 서연이를 위한 일 아닌가요? 사돈의 냉랭한 반응에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민수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제 병간호를 해주고 있고 그런 선택이 비난받아야 한다면 어머니로서 가슴이 찢어질 일입니다. 민수가 제게 보여준 그 마음이 고맙고 기특하기만 한데 사돈께는 그저 책임감 부족으로만 비치는 게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저와 서연이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나면 그 꿈을 다시 이어갈 겁니다. 제 자식이 서연이 곁에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왜 책임감 부족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사돈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돈께서 민수가 사업을 잠시 접고 병간호를 하고 있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서연이와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속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결 분명해졌습니다. 민수는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연이와의 가정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이 잠시 늦춰지더라도 아들 민수의 선택을 지켜보고 믿어주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민수와 서연이 사이가 더 불편해진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수가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해온 매장 개업이 결국 늦어지고 있고 서연이는 민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사돈이 바라는 쪽으로만 마음이 기우는 듯 보이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기 그지없어요. 사돈은 자꾸만 민수의 결정을 무책임하다며 비난하고 서연이 역시 사돈의 뜻을 존중하려는 눈치라 민수가 크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얼굴에 피곤이 가득해 보이는 게 하루하루 고단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수가 어깨를 툭 떨어뜨린 채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요즘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건지 정말 고민이 돼. 내가 결혼한 게 서연이와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서연이는 늘 어머니 말씀만 따른다고. 나랑 얘기할 때도 무조건 어머니 입장에서 말하니 대화가 전혀 안 돼.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진심을 담아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그때는 다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젠 민수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매장 개업도 어렵게 된 게 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니? 민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매장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해도 서연이는 늘 어머니 입장에 맞추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맞는 줄만 알고 나와의 계획이나 미래를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도 않아. 가끔은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그냥 서연이 어머니의 사위로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정작 나랑 서연이가 만드는 삶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민수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할 결혼 생활에서 민수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느끼고 있었다니, 그러면서도 민수의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상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는데 부모의 기대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민수가 이런 갈등을 겪으며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모습에 제 마음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후 얼마 뒤 마침 서연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서연이가 혼자 오는 일은 드문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고민스러운 얼굴로 앉더군요. 어머니 민수 씨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믿어왔는데 민수 씨가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서연이의 말을 들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사돈의 기대와 지시가 늘 서연이의 마음을 쥐고 있었으니 서연이 역시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죠. 사돈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고 민수와 함께하는 삶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서연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머니 입장에서 많은 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잘 알아. 하지만 민수도 내가 함께해 주기를 바랄 거야. 결혼 생활이라는 건 두 사람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란다. 물론 어머니 기대도 소중하겠지만 민수와 함께 만드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서연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저도 민수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가르쳐 주시고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무시하는 게 정말 두려워요. 엄마 뜻에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민수 씨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걸 보면 혼란스러워요. 서연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사돈께서 서연이와 민수를 위해 충고하는 것은 알지만 이제는 그 조언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부모의 기대와 믿음 속에서 자란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서연이의 태도에 실망하고 있었고요. 이대로 두면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더 상처만 남길 것 같아 참으로 답답했죠. 서연아, 어머니 뜻도 중요하지만 민수와 함께하는 인생도 그만큼 소중한 거란다. 내가 민수의 입장에 조금 더 귀 기울여주면 민수도 훨씬 힘이 날 거야. 부모님 기대도 잘 이해하지만
너와 민수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건 너희 두 사람의 마음과 뜻이 아닐까? 서연이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민수와의 결혼 생활이 점점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듯 했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모님의 기대와 영향력에 매여 독립적인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수록 민수의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서로에게 지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돈댁의 간섭과 그에 맞춰 살아가려는 서연이의 모습은 민수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로가 맞춰가야 할 삶이 점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갉아먹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제게 찾아와 진지한 표정으로 결심한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랑 확실히 얘기하려고 해요. 이렇게 계속가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서연이가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힘들겠지만 이혼까지 할 생각이에요. 민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이와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온전히 두 사람의 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 역시 민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아들의 인생에 있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엄마도 존중하고 응원할게. 너와 서연이 둘 다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얘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민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위해 많은 것들을 감내해 왔기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음에도 이처럼 결심을 내려야 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민수는 서연이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도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이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전했죠. 서연아, 너와 함께하는 미래가 내가 꿈꾸던 거였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내가 한 결정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가 원하는 삶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간 이 결혼 생활의 끝이 좋지 못할 것 같아. 너도 느끼고 있잖아. 솔직한 심정을 말해줘. 서연이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연이도 민수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던 서연이에게 이번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기에 지금껏 어머니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옳다고만 여겨왔죠. 그러나 이제는 민수가 전하는 진심이 그녀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고 민수의 곁에 있는 동안 자신의 삶도 독립적으로 꾸려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 나도 많이 고민했어. 나 역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게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아. 서연이의 눈빛에도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나 민수와 새로운 삶을 그려나갈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죠.
그 뒤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서연이의 변화와 결심을 알게 된 사돈댁은 무척 심각하게 당황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왔던 서연이가 민수와 함께 미래를 꾸려가겠다며 부모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며칠 후 사돈댁이 한껏 격앙된 상태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에 화색 하나 없이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제가 그렇게 바랐던 결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민수랑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왜 아이를 부모도 모르게 이렇게 빼돌리듯 데리고 나가려는 건데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우는 사돈댁의 태도에 그만 말문이 막혔죠. 아마 사돈댁은 서연이가 종종 저에게 찾아와 조언을 받던 걸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진정한 결혼 생활은 이제부터 두 사람이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꾸려가는 것이지 부모의 뜻을 강요해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닐 터인데 사돈댁의 표정은 어둡고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돈, 우리 민수도 서연이도 결혼 생활을 이제 스스로 꾸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서로를 위해 결정한 거라면 어머니로서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것도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사돈댁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흥분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서연이에게 많은 걸 가르쳐 왔는데 우리 딸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제 덕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뜻을 저버리다니 서연이가 저를 버리고 박 사돈과 민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돈댁의 분노에 저 역시 참기 어려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돈댁이 서연이와 민수를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동안 겪은 고생과 상처, 그리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는 저는 더 이상 사돈댁의 비난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죠. 사돈, 서연이도 이제 어른입니다. 평생 부모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우리도 이제는 두 사람을 지켜봐 줘야 합니다. 제 말을 들은 사돈댁은 한순간 입을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니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은 저와 민수, 서연이 모두를 비난하며 상처 가득한 말을 쏟아냈죠. 주변을 지나다니던 병원 관계자들도 소란에 놀라 제 방으로 찾아와 상황을 말렸습니다. 결국 사돈댁은 병원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나갔고 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이와 민수는 놀랐고 서연이는 더더욱 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이후 단호하게 어머니의 뜻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며 민수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각자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의미의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했고 저는 그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후에 사돈댁은 계속 서연이와 민수에게 연락했지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며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단호하게 끊어냈다고 합니다. 나중엔 제 병실에 다시 울면서 미안하다고 찾아왔지만 간호사 선생님에게 말해서 저번에 난동을 부린 사람이니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다음부터는 경비원이 막아주더군요.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사돈 때문에 힘든 일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저도 읽으면서 공감해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